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서 지방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이 동네가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정말 뭐 뻔질나게 다니던 친구들하고 저녁에 뭐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뭐 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 동도중학교 지나가지고 저 마포대교까지 그 사이에 뭐 돼지고기 집도 있고 뭐 해물탕 집도 있고 이래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 202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6월 29일에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대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그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그 마포의 자영업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알던 그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에 자주 다니던 그 돼지갈비집인데 그 이제 주변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코로나 또 영업 규제, 영업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가게를 다 접었다. 한 5개 운영하면서 그리고 가게를 접으면서 이제 종업원들한테 퇴직금이라도 조금씩 주려고 살던 집도 팔아가지고 이제 월세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6월 29일 그 정치를 이제 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때 그 마포의 자영업자 이거 도대체 정부가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해 가을에 그분이 하시던 가게 건너편에 아마 그 삼창 오피스텔 그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그 이제 맥주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정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장사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영업시간 제한을 9시부터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맥주집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고들 이제 가는데 보통 8시나 돼야 그냥 식당은 뭐 6시, 7시부터 될 수 있지만 그런 저 생맥주집 같은 데는 8시나 돼야 손님이 모이는데 9시부터 일률 제한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영업하고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오히려 그 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영업 시간을 풀어놔야 아무 시간에 좀 다니면서 이렇게 그 밀집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똑같이 자기 그 저 원룸 그것까지 다 처분하고 그래서 종업원들 전부 퇴직금 주고 본인은 이제 어디 누울 자리도 없으니까 이제 자살을 하신 겁니다. 그때 아마 소상공인협회에서 여의도에서 빈소도 차려놓고 저도 빈소도 갔지만 그 가게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때도 이거를 영업 규제로 손실을 본 분들이 법원에다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이거부터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50조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그때 여야 합의로 5월 달에 그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우리 재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를 이렇게 다시 와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좋은 말씀을 제가 경청하러 왔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역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인 뭐 투자도 하고 외교 활동도 하고 또 공정한 어떤 시장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사회가 민간 중심으로 잘 굴러가게끔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은 그거를 바로 듣고 문제를 어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이게 이제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막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요 물가가 오릅니다. 과거에 우리 한 40여 년 전에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그 김재익 씨라고 아주 출중한 경제 전문가가 계셨는데 우리가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거를 딱 잡았어요, 그분이.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정부 재정을 딱 잡은 겁니다. 그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막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그걸 잡아서 물가를 잡은 거예요. 물가를 잡으니까 가정주부들이 이제 가계부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 물가가 막 올라가면은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써요. 처음에는 가계부 써가지고 잘 좀 관리하려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쓰던 거를 좀 불효불급한 거를 좀 줄이고 이거를 이제 정말 어려운 그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거를 이제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새로이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긴 하지만 뭐 이 사람들하고 싸울 정도는 안 되는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그러면 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요 그야말로 정말 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 더구나 요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의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힘드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부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주변의 저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